21번은 주어진 몇 급수가 주어졌네요. 몇 급수가 주어졌고, 몇 급수의 이제 radius of convergence, 수렴 반경을 구해보라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비판정법 써야 되겠죠. 네, 일단은 이 수열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요. 수열이 1-2i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고, 네, 그리고 g-2i의 n이라는 이제 일반 항이 되겠고, 비판정법은 gn과 n 플러스 1의 크기의 비율, 요거를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n이 무한대로 할 때 n 플러스 1항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1-2i의 n 플러스 2가 되고 g-2i의 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gn은 분모했으니까 뒤집으면 되죠. 일반항을 n이 되고 n 이렇게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체 약분하고 하나가 남고 써보면은 1-2i 요거 하나 남고, 요것도 n개가 있고 날렸네요. 그죠? 요렇게 남습니다. 자, 크기는 분자 분모 따로 크기 구하면 되죠. 여기 지금 n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얘는 상수니까 분모의 크기는 루트 5, 분자야는 이렇게 되고, 비판정법 결과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수렴원은 2i를 중심으로 하고 루트 5 반경을 가지는 요 수렴원이고, 요 내부에서 이 주어진 몇 급수가 수렴하겠죠. 그죠? 따라서 수렴 반경 r은 루트 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도 수렴원과 수렴 반경을 구해 보죠. 자, 여기 이제 gn다라고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k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되고, 자, 비판정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n 플러스 1 한 번째 항이니까 2n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그리고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에 n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요 일반항을 거꾸로 뒤집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n 2에 n, 그리고 밑에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에 n, 요런 식입니다. 자, 그럼 요거 n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2 하나 남고, 그럼 결국 요것도 마이너스 1이 하나 남지만 결국 절대값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n 플러스 1, n 극한 보내면 1이 되죠. 그죠? 결국은 이렇게 1이 되고, 남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절대값이 분모의 2가 이렇게 남아있죠. 여기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수렴원은 중심이 1 플러스 i고 반지름이 2인 이게 수렴원이고, 수렴 반경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 27번도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봅니다. 자,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5에 2k니까 2m 플러스 1이 되고, g-4 3i에 n 플러스 1 이게 되고, 일반항을 다시 gn 뒤집어야 되니까 5에 2n, 그 다음에 g-4 마이너스 3i에 n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하나 남고, 그리고 결국 여기 2n 플러스 2가 남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분모에 25가 남습니다. 자, 그럼 25분의 g-4 마이너스 3i, 이게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수렴원은 중심이 4 플러스 3i고 반경이 25인, 수렴 반경이 25인 이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32번은 이 주어진 몇 급수가 네, 수렴한다는 걸 보여라라는데 어디서? At every point on its circle of convergence. 그러니까 수렴원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 몇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것을 보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원 위에 있는 그 G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수렴원을 먼저 구합니다. 수렴원을 구하려면 비판정법 써야 되겠죠. 예. gn 플러스 1 요걸 써야 되고, 물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플러스 1이니까 제곱이 되고, n 플러스 1 되고, gn은 이제 뒤집어야 되죠. n 제곱 gn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는 g 하나가 남겠네요. 그죠? g 하나가 남고, 여기는 어차피 얘랑 예, 극한이 1이네요. 1. 그러면 남는 거는 요거밖에 안 남네요. 그러니까 수렴하려면 이게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수렴원 서클 오브 컨버전스는 1 단위원. 네, 단위원이 수렴원이고, 물론 이제 수렴원 안에 있는 요 수렴원보다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G에 대해서는 이 몇 급수가 절대 수렴하겠죠. 근데 여기 문제는 수렴원 내부가 아니라 수렴원 위에 있는 on입니다. 수렴원 위에 있는 그 G에서 이 급수가 수렴한지 보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니까요. 절대 수렴한다는 건 이 친구를 절대값 취해서 n제곱에 g의 n을 1부터 이렇게 절대 수렴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위원 위에서 크기는 항상 1이기 때문에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P가 2인 급수로 수렴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수렴하면 따라서 원래 주어진 요 급수 K로 다시 쓸까요? GK. K는 1부터 뭐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렴합니다. 네, 연습문제 48번은 본문에서 주어졌던 정리 6.1.4 비판정법을 증명을 해보라라는 게 연습 문제입니다. 자, 요거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개를 각각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GN이라는 복소 수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복소 수열이겠죠. 그러면 1번 첫 번째 돼서, 자, 이게 그 전에 리미트 gn n 플러스 1이라는 요게 L이라는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L이 1보다 작을 때죠. 근데 L은 아무리 커봤자 0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죠?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그러면 L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경우죠. 경우. 자, 요 경우면 L과 1 사이에 R이라는 숫자 하나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 L과 1 사이에 그 사이에 낀 R이라는 숫자 하나, 실수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요 친구는 리미트 gn 플러스 1이 이게 L이고 이거 R보다 작으니까 작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n이 엄청 커지면 입실론 n 논법에 따라서 n이 굉장히 큰 n에 대해서 그 n보다 더 커지면 여기 극한에 있는 요 항이 요 L로 수렴한다. 또는 이제 R보다
작다 이런 뜻이죠. 그죠?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사실상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가 r보다 작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입실론 n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n을 n보다 클 때라고 해도 되고 n보다 같거나 클 때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n을 조금만 더 크게 잡아주면 n보다 클 때는 당연히 되지만 n보다 같거나 클 때도 이게 만족하게 n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크게. 자, 등식, 부등식에 따라서 요걸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일단 n이 n보다 커질 때는 다시 한번 씁니다. 자, n 플러스 1 첫 번째 항은 n항에 r을 곱한 것보다 작죠. 그죠? 또 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n 플러스 첫 번째 항에 r을 곱한 것보다 작죠. 왜냐하면 n보다 큰 항이면 여기 있는 인덱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 뒤로, 그죠? n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요거니까 다시 한번 gn에 r을 제곱 곱한 것보다 작죠. 그러면 다시 요거 n 플러스 3번째 항을 보면 n 플러스 두 번째 항에 r을 곱한 것보다 작고 n 플러스 첫 번째 항에 곱한 거에 제곱한 것보다 작고 또 곱한 거에 세제곱한 것보다 작죠. 그죠? 요거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빌려와서 썼습니다. 자, 요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n 플러스 k번째 항은 이제 n 번째 항에서 k만큼 곱한 것보다 작습니다. 왜냐? 1일 때는 1일 때는 1, 2일 때는 r제곱, 3일 때는 r의 세제곱, k일 때는 k제곱. 이런 식으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k는 1보다 클 때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위에서 본 것처럼 지금 r이 l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r의 범위는 l은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r이라는 거는 0에서 1 사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한번 보죠. 자, k가 1보다 커야 되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있는 곱하기 rk의 이 급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수. 자, 이 급수를 살펴보면 여기서 자, n번째 항과 n은 이제 위에서 보면 하나의 고정된 큰 자연수입니다. r의 k 요 부분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n이 n보다 큰 경우에 이걸 다 만족하는데, 그죠? 같거나 큰 경우에 여기다가 라지 n을 집어넣어도 만족하겠죠. 라지 n, 그죠? 그래서 요 우변에 있는 이 친구의 급수 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급수 합을. 자, 그럼 요게 어떤 정해진 자연수니까, 정해진 인덱스의 수열의 값이니까 어쨌건 이 친구는 상수겠죠. 상수입니다. 상수면 k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 친구는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rk인데 지금 r이 실수인데 1보다 작은 실수죠.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 여기 수렴하죠. 이제 여기는 유한한 값이죠. 따라서 얘가 수렴합니다. 수렴. 그쵸? 자, 그러면 더 큰 수열에 대해서 급수가 수렴하면 더 작은 수열에 대해서 급수도 수렴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지금 자, g n 플러스 k의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도 따라서 수렴합니다. 이건 이제 비교 판정법. 급수의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 주어진 수열의 급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나열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어디까지 정해진 아주 큰 자연수 라지 n 번째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n 플러스 한 번째, 그죠? 요걸 더하면 되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자, k가 n 플러스 한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가면 무한대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잘 살펴보면 k가 1일 때는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사실 k가 n 플러스 한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g의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맞춰볼까요? 예, 1일 때 n 플러스 1, 2일 때 n 플러스 2,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k가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일 때, 그러니까 요런 밑에 시작하는 요 스타팅 인덱스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한대까지 가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수렴한다, 요 부분이 수렴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로 윗줄에 의해서 수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를 살펴보면 요만큼은 유한계 항이고 따라서 유한한 복소 실수죠.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전부 다 유한한 실수고 여기가 수렴하고 그죠? 유한한 수로 수렴하죠.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이 급수가 유한한 실수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복소 수열의 절대값을 취해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요 수열의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친구는 결국 따라서 원래 요 수열은 윗줄에 따라서 절대 수렴하게 되고 결국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라는 거죠. 그죠? 예, 따라서 1번은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이 1보다 작으면 절대 수렴한다 라는 게 증명됐고요. 클 때는 1보다 클 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보다 클 때 자, L이 1보다 크면 리미트 gn 플러스 1이 L이고 이게 1보다 클 경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자연수 n이 존재해서 n이 클 경우에 요 값이 L이 되는데 그게 1보다 크게 됩니다. 그죠? 극한으로 가면 이 값이 1보다 크다 그 말이죠. 이게 n이 극한으로 가면 1보다 크다. 그죠? 근데 극한을 간다는 얘기가 이 인덱스가 굉장히 큰 인덱스보다 더 커지면이라는 조건으로 입실론 n 조건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다시 한번 쓰면 n보다 클 때 n 플러스 1이 n보다 크죠. 그죠? 이런 얘기는 항상 n번째 항보다 그 다음 항이 항상 크다는 얘기니까 그죠? 요거는 단조 증가 수열입니다. 항상 증가하는 그러니까 G1보다 G2가 항상 크고 G3가 더 크고 뭐 이렇게 이 수열의 절대값 크기를 취한 이 절대값 수열이 계속 커져 나가는 거죠. 이걸 단조 증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건 실수열입니다. 실수열. 실수열이고 단조 증가 실수열입니다. 계속 커져 나가는.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수열이 0인 수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양수로 커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리미트 요 수열이 계속 커져 나가니까 극한은 0이 안 되죠. 계속 커져 나가니까. 자, 이 말은 바로 원래 수열의 극한 자체가 0으로 수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 커져 나가니까. 예, 어디로 수렴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0으로 수렴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값이 계속 커져 나가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정리라면 따름 정리 6.1.3 발산 판정법에 의하여 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도 증명이 됐고, 자, 세 번째는 L이 1인 경우에 판정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L이 1이 나오는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이 1이 나왔는데 수렴하는 급수가 있고, L이 1이 나왔는데 발산하는 급수가 있고, 네, 둘 다 됐네. 그러면 이제 판정을 못한다는 거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런 거. 자, G에는 n제곱분의 1이라는 요 수열에 대한 급수를 생각해 보죠. 요거는 이제 수렴하죠. 왜냐하면 P가 2인 P급수니까. 그죠? 근데 요 경우에 보면 비판정법 써보면 Gn 플러스 1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이고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절대값이 0이야. 요거 1로 수렴하죠. 그쵸? 또 다른 n분의 1이라는 요거는 조화급수로 발산하죠. 조화급수. 자, 요거도 비판정법 한번 해보면 n 플러스 1을 해보면 자, Gn은 n이고요. 예. 뒤집어졌네요, 제가. 어이쿠. 위에 이게 잘못됐네요. 예. Gn이 아래에 있으니까 n제곱이 돼야 되고, 이 n 플러스 1이 위에 있으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n 플러스 1. 자, 요겁니다. 어쨌건 이것도 극한이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L이 둘 다 1인데, 어떤 급수는 발산하고 L이 1인 어떤 급수는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L이 1인 경우 이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불가하게 되겠습니다.